원익 IPS입니다. 자, 이게 지금 18% 급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게 개인 투자자들 관심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얘가 왜 18%나 내리나 뭐 이런 흐름들 지금 계속 요 살펴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원익 IPS 한번 볼까요?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문시설 뭐 이런 거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10별은 원익 뭐 3억 손실 뭐 어제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엉뚱한 소리 지금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실적 요거 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흑자에서 전환되었다. 자, 13일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사실은 뭐 이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딱 때마침 또 이런 기사를 내놔가지고 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정지 예고일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또 있고 어제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이 오늘 18% 내린 거는 이게 수치상의 오류, 사실상 수치상 오류에 가깝습니다. 이게 내린 게 아니에요. 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어제 옵션 만기일에 동시호가에서 주가가 마감해서, 동시호가 마감이죠? 15시 30분 동시호가 마감해서 이렇게 톡 튀어 들어왔다가 오버돼서 들어갔던 거 원위치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동시호가 이렇게 올라가기 그 직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형성됐던 가격이 지금 요 가격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간 거다라고 보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에러난 것만 원위치로 지금 되돌려놨을 뿐이에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거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서서 자 요런 일들이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주 양반이고요. 자 원익 IPS는 지금 시가총액 5조짜리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5조짜리 종목에 이런 종목에 지금 이런 게? 라는 생각이 들죠. 조금 그렇죠. 얘는 양반입니다. 지난 12월 선물옵션 만기일에 이 삼성화재의 경우는, 자 삼성화재는 시가총액이 25조입니다. 지금 예전 12월 때보다 주가가 내려와서니까 이때는 이거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죠. 시가총액이 20조대인 이 종목에도 이런 게 나온 바 있다. 이 종목에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20조대 여기 나오죠. 이거 가서 돌아보시면 지난 12월 선물옵션 만기일에 자 이런 짓을 보여. 이거 원익 IPS하고 똑같죠. 선물옵션 만기 동시효과 만기일에 난데없이 가지고 확 올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게 어제 이때만 그친 게 아니고요. 이 삼성화재 이 종목도 어제도 또 이런 게 또 나왔습니다. 알겠죠? 동시효과 마감에 혹 하고 지금 푹 하고 건너뛰어버리죠. 캡으로. 이게 동시효과 마감해서 5% 쭉 들어가고 는데 오늘 위에서 시작해서 삑 까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내려가 이거야.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체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문 실수도 있고 뭐 어떤 오류가 나왔을 게 그냥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 오류고 주문 실수가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오류거나 주문 실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되면 아니 무슨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되냐고요. 예전에도 나왔던 한국금융은 우간다보다도 못하다. 지금 독일 시가총액에서 독일까지 제친 한국 증시에서 이런 오류가 매달 나온다고? 자 예전에 삼성화재가 이거 나왔을 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라면 사기죠. 사기. 이 정도 되면 이건 사기예요. 리밸런싱은 무슨 리밸런싱이고 주문 실수는 무슨 주문 실수냐고. 이게 뭔 실수야? 그러니까 앞쪽에도 얘기했다면 그 유명한 한맥증권 사태에 실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죠? 실수. 우연히 실수.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실수. 뭔 실수가 계속 나와? 이번에 또 또 비싸면서 또 터졌죠. 아니 뭔 실수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고. 그것도 천문학적인 실수가. 리밸런싱은 무슨 리밸런싱이냐고. 리밸런싱 할 거를 왜 동시효과 만기일 마감해서 그 리밸런싱을 왜 그 리밸런싱을 동시효과 마감해서 하지? 왜 그 리밸런싱을 동시효과 마감해서 하는 겁니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이 삼성화재,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거 전문인 회사입니다. 이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한 번 나왔을 때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어. 두 번째 다시 나왔을 때도 그럴 수도 있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계속 나오면 그래도 주문 실수고 어쩌다 나온 일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죠, 이건. 그래서 요 착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 크게 뭐 눈여겨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크게 눈여겨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얘가 이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냐라고 하면 유진테크는 또 반대로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혼자. 요것도 뭐 굳이 갖다 붙이자 그러면 유진테크에 올라가는 이유를 찾을 수도 있죠. 굳이 없어요. 아무것도. 유진테크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럼 오늘 유진테크 올라가는 거 같은 경우도 실수로 이런 게 올라왔을까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원익 IPS 일단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게 아마도 이게 원익 IPS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넥스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지를 않는 종목이죠. 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어제 넥스트 쪽에서 오후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잽싸게 위쪽에서 팔아치워버렸으면 땡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데 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앞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방금 전에 보셨던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따로 뭐 손 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 삼성화재의 경우에 또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바로 원위치 되는 거거든요. 자, 바로 원위치 돼버리죠. 요거는 조금이라도 그냥 빠르게 잽싸게 그냥 팔아버린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먹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팔아버렸으면 어쨌거나 이 주문 실수를 가정한 이 에러 시스템에서 누군가는 요만큼 플러스를 받죠. 자, 어쨌든 누군가는 요만큼 플러스를 받지 않습니까? 요만큼. 원익 IPS 어쨌거나 누군가는 원익 IPS 경우도 지금 이 삼성화재는 어제도 또 이런 짓 또 했다라고 해드렸죠. 누군가 요만큼 지금 이익을 그냥 편취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상 이상의 오버로 에러로 넘어 들어온 시세잖아요. 누군가는 또 요만큼 헤쳐드셨고 지난 12월에도 헤쳐드시고 그리고 어저께도 또 헤쳐드셨고 그리고 이 원익 IPS도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에러성 이거 시세 지금 압축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자, 제가 들어온다는 다음에 오늘 밑에서 시작하자 또 위로 쭉 잡아당겨가지고 또 어쨌든 어제 끝부분에서 친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만큼 해쳐 드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착시 시세가 되는 거죠. 이런 건 노래 가지고 이렇게 해쳐드. 자, 이래도 이게 주문 실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 주문 실수라 그럴까요? 리밸런싱은 일단 무조건 아니죠. 자, 리밸런싱은 무슨 리밸런싱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에 이 많은 시간 다 내버려두고 하필이면 동시에 선물 옵션 그리고 그냥 옵션 만기일에 마감 동시 호가에서 그때 리밸런싱 한다고 이 많은 기간 다 내버려두고 있다가 삼성화재 리밸런싱을 할 시간을 이 많은 시간을 다 내버려두고 있다가 선물 옵션 동시호가 마감 동시호가에서 그때 한꺼번에 30% 리밸런싱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죠. 그래서 결국엔 누군가가 생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거저먹는 놈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래도 주문 실수라고 우길 거냐 이거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몇 종목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서 정상 범위 이하로 에러로 내려가는 경우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운 좋게 이제 고가에 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운 좋게 고가에 팔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좀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넥스트에서 거래된다 그러면 넥스트에서 고가에서부터 쭉 나오겠죠. 근데 또 그런 종목은 또 이런 실수가 나요. 이것도 또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넥스트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그놈의 주문 실수는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에만 일어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눈여겨보실 필요 없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라고 하면 사실상 어제 종가선에보다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이제 요런 게 오히려 지금 또 이 종목의 매도를 자극을 해서 뭐 혹시 뭐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불안 심리와 함께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온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롱숏입니다. 다음 종목 유진테크와 함께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게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냥 내려오면 뭐 받아 들어가겠다. 뭐 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급들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오늘 앞에서 자, 없죠? 뭐 별거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80 같은 거 주로 오는 데서 왕왕 요런 일들이 원래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시효과 만기에서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제 비교적 적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특히 선물 옵션 동시효과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 그러면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에 이제 동시효과에 예를 들면 지금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을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선물 현재 장 이렇게 보게 되는다면 여기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죠. 20만 이게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근처로 들어가면 이 미결제 약정이 이제 청산이 되잖아요. 만기 근처로 들어가면 쫙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량이 다 청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정리돼서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차월물로 2월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스프레드 간격 요 구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 나가기 마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에 대한 관련의 주문이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미리 정해져 프로그램 매수가 사전에 먼저 들어오거나 혹은 프로그램 매도가 사전에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문을 넣었는데 반대로 그걸 내려가지를 않고 외국인들이 팔고 우리는 그럼 들어가겠다라고 한 게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안 팔고 들어와 버려. 그렇게 되면 지수 자체가 선물옵션 만기일 동시에 위로 확 올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던 거 코스피에 증권들이 막 2조씩 사들어왔던 거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외국인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 쫙 올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기일에 들어가면 이 물량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래는 요만큼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 나와야 될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원래 나오기도 합니다. 원래도 나와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건설주 같은 경우 그런데 그래서 금융기태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 에러로 가지고 원래 이만큼의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주문을 여기서 받치는 주문을 때려놨는데 나올 물량이 안 나와버려서 그러면서 건설주들이 만기일 날 마감 동시효과에서 일제히 상한가를 잃어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 들어가면서 건설주가 한 개 두 개 아니고 무더기로 상한가를 들어가거든요. 그럼 개인 투자자도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거 뭐 좋은 거 나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이거 일단 우선 사고 보자. 뭐 금융위기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렸던 때니까요. 그럼 뭐 그래가지고 일단 사고 보자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그냥 쭉쭉 가지고 그냥 상한가 그대로 해서 3연속 상한가로 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2026년이거든요. 이 발달된 시즌에는 이런 게 원래 안 나와야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도 요런 식의 에라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에라라고 보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지수가 5천 넘어들면서 너무 잦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 2월달, 작년 1월달, 2월달, 재작년 12월달 같은 때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냐 그러면 그때는 이런 거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수 5천 들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 이 주스 때에서는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을 잘 이렇게 해서 보지 마시고 뉴스 뒤져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살펴봤는데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천재투자TV 딱 보면 답을 다 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역시 마찬가지 오르고에서 또 이런 거 답 다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르게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오르게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판때기 돌아다니는 경험들 많이 다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건 그냥 뭐 주문 실수입니다.
혹은 뭐 에러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 설명들 다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당황하셔가지고 아직 지금 오후 지금 1시 반이 됐는데도 아직도 원익 IPS가 지금 관심권에서 사라지질 않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18%나 왜 이래 이거? 뭔 일 났어? 어제 같은 경우 또 왜 상한가야? 뭐 큰 거 터졌어? 오늘은 또 왜 한가야? 많은 분들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예,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초보자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못 보셨을 테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분 같은 경우는 뭐 그러리니 하고 저처럼 뭐 이런 거 수백 개 종목을 이런 케이스로 본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지랄이냐 이럴 테고 그러겠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흔들리잖아요. 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거 다 알아서 다 걸러드리고 다 설명드리고 또 다 잡아드리고 저점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린 사이에 이런 거 이제 또 저점 들어오고 하면 사들여 가고 또 팔만한 찬스 들어오게 되면 팔아버리고 그거 삼성 화재 같은 케이스처럼요. 지금 거저 먹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던 거 이제 팔아 치워버려야죠. 거저 먹는 건데 이런 거 이제 다 찍어드리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